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이 수렴을 뚫고요.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눌림이 펼쳐지고 있는 상태죠. 제가 이제 이걸 올려도 이제 저번 영상에서 리테스트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리테스트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현재 보여드린 녹색 박스 부분 그리고 빨간색 원이 있죠. 이게 이제 영역이 19,300에서 19,600 부분을 리테스트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여기 하지 않고 바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일단 이걸 올라가도 전반적으로는 좀 박스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시간 봉에서 조금 더 짧게 보면 얘가 이제 RSI 지표가 이 바닥 부근으로 내려가주는 과정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횡보 하락하는 과정으로 가서 이 지표를 이렇게 시키고 그 다음에 가격이 횡보한 다음에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바로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올라가도 이 구간보다 더 윗구간에 어떤 게 있냐면, 일봉 부근에서 나오는 이 21,000에 대한 저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22,000에 대한 저항이 있는데, 특히 이거를 주봉으로 보게 되면 이제 24,000, 25,000 이 구간에 200일선의 저항이 있어요. 주봉 200선이죠. 여기 저항이 또 있어서 이제 앞으로 올라가는 동안마다 21,000, 22,000, 뭐 25,000 이런 구간에 다 저항이 있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맞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수렴이 계속 연속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 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되게 긍정적인 건 뭐냐면, 어쨌든 이 가격 위에서 계속 논다면, 그러면 여기 보라 색깔 내려오는 이 추세선이 뭐냐면 이 대형 하락 추세선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제 2021년 11월부터 이어지는 그 고점을 계속 연결했던 선인데, 이 선은 일단 로그 차트에서는 아직까지 넘지 못했지만 일반 차트에서는 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계속 위에서 가격대가 형성이 되면서 지켜주면 그럼 되게 긍정적인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뭐 지금도 물론 긍정적이에요. 근데 항상 추세 변곡이라는 거는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지만, 한 번에 이렇게 코로나빔처럼 쭉 오는 것보다는 이 마이너스 기울기에서 양의 기울기로 바뀌는 그 과정에 횡보라는 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기울기, 이런 형태의 기울기가 계속 이제 옆으로 가는, 횡보하는 무빙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박스권을 크게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봉 200선 26,000 뭐 혹은 25,000 이 구간과 그 다음 요 아래 구간 19,000 구간까지를 큰 틀의 박스권으로 볼 수 있어가지고, 이 가격대에서 계속 횡보하는 과정을 진행하면 우리는 뭐 매물을 충분히 수집할 수 있는 이 본격 매집 기간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 주봉 역시도 살펴보면 이렇게 쭉 올라가는 추세가 된 것 같아요. 이 추세선에 대한 리테스트를 성공시켰고, 리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이 구간에서 월봉을 보게 되면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다이버전스를 바탕으로 쭉 올리는 형태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비트코인의 전체 시장 영향력이 세진다는 말이고, 횡보 구간에서 영향력이 세진다는 말은 대부분의 알트들보다는 비트코인이 조금 더 강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항상 일정 부분의 비트코인은 꼭 가지고 있는 게 좋겠죠. 자, 비트코인이 가격이 마이너스 1.46% 하락했고, 다우, 나스닥, S&P 역시 다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뭐 어쨌든 이런 과정 속에서 비트코인 딥커플링이 되려면 얘는 움직임을 아예 뭐 다르게 가야 돼요. 다우나 나스닥이나 S&P가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질 때도 있고, 다우나 S&P, 나스닥이 떨어질 때 오를 때도 있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생겨야만 상관관계 개수가 줄어들고 디커플링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 비트코인이 뭐 더 많이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일단 비트코인 자체로 움직임을 봤을 때 계속 긍정적인 무빙이 나오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의 리테스트가 발생을 한 거니까 아직까지는 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긍정적인 무빙이에요.
자, 그리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다 그랬다가 철회했죠. 근데 그거를 다시 또 번복했어요. 인수를 하겠다라는 개념으로 갔죠. 그러면서 이제 트위터 인수 계약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지 3개월 만에 다시 입장을 바꿨다라는 거. 그래서 요게 이제 머스크가 인수가 되면 아마 여기다 코인을 얹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웹3 메타가 또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심있게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 미국 압박에도 오펙이 코로나 이후에 최대폭으로 감사하니까 원유를 생산하는 거, 이거를 줄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 200만 배럴 정도를 감산할 거다, 그 권고를 했는데, 실제 감산량은 하루 90만 배럴 수준일 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원유를 생산량을 줄이기 때문에 공급을 낮추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가 가격이 일반적으로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다시 인플레이션 시작이 되나요?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루 90만 배럴 수준이라는 거, 이거 일단 체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요즘에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전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경기 침체 우려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나와야 우리가 우려하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부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걸 대항해서 바이든이 선거를 앞두고 있죠.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 오펙에 맞서서 매달에, 그러니까 다음 달에 전략 비축유를 어디까지 1000만 배럴까지 추가로 방출할 거고, 추가적으로 계속 할 거다, 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했고, 그러면서 중간선거를 목전에 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휘발유 가격 흐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전략 비축률을 풀어서 유가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가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이러한 무빙이 나오고 있죠. 자,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감산을 하겠다라는 거, 대규모 감산을 하겠다라는 건데, 보시면 이 빨간색 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어디냐면 유가가 이제 91불에서 96불 사이에 주요한 저항선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맞고 추가적으로 떨어지려면 이때 주요한 이슈가 나오겠죠. 미국이 뭐 전략 비축률을 더 푼다던가, 뭐 기름을 더 푼다든지, 아니면 감산량이 실제로 예상보다 못 미친다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또 새로운 이슈가 나오면서 여기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지점에 91불에서 96불 사이에 왔을 때 어떤 움직임, 어떤 이슈가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하니까 이 부분 되게 관전 포인트라고 보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쭉 빠지면, 유가가 계속 빠지게 되면요,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는, 인플레 이슈가 거의 아마 제가 볼 땐 잡힐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때쯤 되면은, 이걸 내려간다고 하면. 근데 만약에 추세의 저항을 맞았는데 떨어지지 않고 이걸 뚫고 올라간다면, 이러면 다시 기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시 유가가 급등을 했다가 이걸 뚫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여기 고점에서 고점이 3번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든지, 둘 중 하나일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부분 91불에서 96불 사이의 움직임을 굉장히 주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이 또 경기 침체 이슈가 또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보면 국가 부채가 처음으로 31조 달러를 넘어섰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게 이제 금리 인상이 되면서 이자 부담이 되게 가중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당시에 27조 8천억 달러인데 지금 31조나 넘었다는 거죠. 거의 한 4조 가까이가 올랐다는 거거든요. 4조 달러. 그러니까 이게 4조가 아니고 4조 달러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 이게 이자 비용이 올라가서 계속 이제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 정부가 그 돈을 갚는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면 되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부채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거는 뭐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게, 그 생각을 반대로 돌리면 돈을 더 찍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금리 인상하고 돈 찍기는, 금리 인상은 이걸 유동성을 회수하는 작업이고, 돈을 찍는다는 건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급해서 이걸 막겠다라는 대안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것 때문에 경기 침체 이슈,
가 계속 부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을 계속하면 이자 부담이 가중된다라고 계속 압박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통화 정책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 계속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를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이제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고점을 찍고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게 이후에 다시금 이걸 고점을 갱신하러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더라도 이러한 그림, 그러니까 RSI가 여기서 고점을 계속 낮추는 과정에서 또 한 번 올리더라도 가격이 갱신을 하더라도 이걸 또 낮추는 작업이 되면 그럼 훨씬 더 가파르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기 추세 변곡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달러 인덱스가 좀 떨어지면 우리 환율도 어느 정도 눌림세가 있겠지만 정말 위험한 건 어떤 문제냐면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환율이 잡히지 않으면 그땐 정말 문제가 될 거예요. 그때는 정말 가파르게 상승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또 새로운 문제가 터지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는 일단 우리가 생각만 해놓고 그 움직임이 실제로 일어나는지는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USDC 공급량은 3개월 동안 약 90억 달러 정도가 감소를 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되게 지켜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테더 점유율이 올랐다.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이것도 물론 지켜봐야 되지만 90억 달러 상당의 스테이블 코인을 소각했으면 돈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약간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게 바이낸스가 요즘 BUSD를 엄청나게 신규 발행하고 있어요. 바이낸스 보시면 되게 공격적으로 지금 돈을 찍어내고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USDC랑 똑같이 달러랑 1대1로 패깅되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인데 그래서 이게 실물 담보로 하는 거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겠죠. 실제로 1.4억 달러가 입금이 됐다라는 거죠. 그걸 증거금을 갖고 있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요걸 보시면 10월 6일, 5일, 5일 보통 이틀 만에 지금 거의 뭐 한 6억 달러 가까운 돈이 입금이 된 거거든요. 새로 발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추세가 지금 너무 가파라서 3개월 동안 추산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지 안 나는지는 조금 더 검토를 하고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되게 BUSD 발행하는 추세가 무섭다라는 거. 근데 BUSD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경쟁 스테이블 코인을 BUSD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동성을 향상한다. 이 개념이 뭐냐면 그 1대1로 패깅되는 USDC나 이런 애들 잡겠다 이 소리.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바이낸스가 지금. 자, 그리고 스타이 브리치 캐피털 CEO 앤서니 스카라무치가 암호화폐는 미국 증시와 디커플링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사람은 예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연준의 금리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 암호화폐 겨울은 끝나지 않을 거다고 말했지만 지금 금리를 75bp 인상하더라도 암호화폐 시장은 상승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지금 입장을 슬슬 바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조그마한 움직임일 수 있지만 나중에 시장의 컨센서로 작용하게 되면 정말 이거를 증시랑 뭐 여러가지 글로벌 시장의 회피처 혹은 핵징 수단으로 부각이 되면 새로운 자금이 유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니어 파운데이션이 구글 클라우드하고 파트너십을 했는데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웹3 프로젝트, DF 구축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니어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번에 친환경 리플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니어도 그 기후변화에 대한 그 컨소시엄에 들어가 있는 애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잘 봐야 된다라는 거 니어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그 실현 손익을 보게 되면 이게 지금 빨간색 원인 동그라미 친 부분 있죠. 이때 가격을 보시면 비트코인의 사이클 바닥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요때가 이제 2012년인데 이때처럼 될 수도 있겠죠. 아직까지 가능성은. 물론 이건 가능성이에요. 있는데 근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런 온체인상에서 확실한 바닥 시그널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 물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온체인은 언제까지 긍정적인가요? 왜 가격은 안 오르나 이러겠지만 정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경 대표가 트위터에 올린 자료인데요. 이게 보면 기관 투자자의 예상 진입가에 근접했다라는 건데, 이때가 보면 항상 사이클상 바닥인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도 이런 형태로 되고 있고, 이 선에 가격이 이런 식으로 되는 사이클이 보면 2018년 말과 2019년 4월달까지 이어지는 그 약세장 횡보 기간, 그때랑 되게 비슷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러한 무빙이면 일단 저점은 거의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박스권 형태에서 매집 기간을 거친 다음에 천천히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 미니 불장 사이클이 있겠죠. 이게 끝나게 되면, 행보가 끝나게 되면 미니 불장 사이클에는 비트코인의 강세가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설명드린 도미넌스의 움직임과도 되게 비슷하게 충족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스테이블 도미넌스 주봉인데요. 얘도 이 부분에서 고점을 찍고 이런 식으로 하락하는 형태가 되면 이 스테이블 도미넌스가 쭉 빠진다라는 건 스테이블에서 코인으로 가기 때문에 코인 가격이 오른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굉장히 높은 신뢰도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지켜보셔야 되고, 근데 여기서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는 무빙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양방이 지금 걸려 있는데, 그래서 단기 추세를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단기 추세를 좀 보게 되면 지금 초록색 원으로 지금 제가 칠한 부분들이 있어요. 보면 동그라미 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보면 이 빨간 색깔의 하락, 그러니까 저점을 이은 추세선 그리고 고점을 이은 추세선을 쭉 연결을 해보면 이 지점에서 저항을 맞았고요. 왜? 지지가 뚫렸기 때문에 다시 리테스트에서 저항을 맞았고, 이후에 또 단기 저항 추세선에 대해서도 또 저항을 맞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쭉 빠지는 형태가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조금만 더 저항을 계속 받으면 그럼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까 전에 제가 리테스트 오거나 아니면 쭉 올리거나 둘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쭉 올리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뭐 21,000이나 아니면 뭐 22,000 정도까지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계속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래들의 또 시그널을 보면 되는데요. 여기 보면 계속 고래들이 가격에 대한 작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원이 되게 많아졌죠. 그렇다는 건 고래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가격대를 관심을 갖고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대가 2380대가 단기 저항으로 받고 있고 19,174불이 지지 구간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 아까 차트적인 부분과 더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바뀌고 있으니까요, 너무 겁을 내지 마시고 지금은 오히려 정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시기이긴 합니다. 그리고 매크로 이슈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피로도도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대부분의 사람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제 매크로를 얘기하고 금리 인상을 얘기하고 뭐 FOMC 얘기를 하고 많은 글로벌 이슈들을 관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건 항상 그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시장의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고 그 컨센서스가 바뀔 때쯤 되면 그게 극도로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믿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올라갈 때 69,000 뭐 이럴 때 고점을 새로 갱신하고 11월 달에 막 가자 할 때가 알고 보면 고점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비트코인의 온갖 이론들, 새로운 가능성들이 다 나왔고 호재들도 연달아서 터질 때거든요. 그리고 증시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하지만 그때가 피날레였고 고점이라는 건 그걸 거꾸로 뒤집었을 때는 이러한 형태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매크로 부분을 너무 많이 보고 있고, 그리고 차트도 지속적으로 지켜주고 있고 매물대를 쌓아나가고 있고, 온체인상에서 고래의 움직임 역시도 이 가격대를 지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 가격대가 무너지면 큰 하락이 올 수도 있겠지만 이걸 무서워해서 아예 현금 100%로 있는 것보다는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5대5 이런 형태로 밸런스, 현물, 현금 이렇게 비중을 나누는 것도 좋아 보이니까요. 천천히 매집하는 구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스권 행보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유념하시고 계속 모아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항상 여러분들의 곁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계속 영상을 올릴 거니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